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100점으로 합격하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죠. 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시험 역시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지만, 과감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우리는 합격은 당연하고 100점으로 합격하는 전략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은 실기시험에서 인쇄물로만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쇄물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출력을 해서 여러분의 모든 과목의 점수가 100점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한번 북돋아주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강의를 이 대우쌤과 함께 수업을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일단 적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의 첫 시행일이 98년도였어요. 자, 98년도 이전에는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라는 자격증이었다가,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디베이스, 로터스 이런 프로그램으로 실기시험을 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MS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첫 번째가 98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역시나 대우쌤이 99년도에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취득하면서 그때부터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실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의 기출문제를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 중간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까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실기시험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까지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는 경력이 많고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하게 된 이 대우쌤의 강의를 반드시 듣고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기시험의 응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작성한 문서를 시험장의 감독위원회 PC에서 인쇄를 해서 그 인쇄물을 제출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장 확보라든지 프린트기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실기 응시료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31,000원이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수강 신청하시려고 제 강의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수업료 자체가 이 실기 원서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혼자 독학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쳤다가 한번 떨어지게 되면 원서비를 또 한 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차라리 비슷한 원서비를 수업료에 투자를 해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1996년도부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분야를 강의해 오면서 수많은 강의 경력과 또 수많은 합격생 수를 배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비전공자가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신다면 저와 함께 이런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첫 번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합격은 당연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100점을 한번 합격해보자는 거죠.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배점은 세 과목으로 시험을 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엑셀이라는 과목, 엑세스 파워포인트인데 배점 자체가 엑셀 35점, 그리고 엑세스 35점, 파워포인트 30점에서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긴 하지만 우리의 최고 목표 점수는 모든 과목을 만점을 받아서 100점으로 하는 게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시험장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는 최저 70점 이상으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열심히만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 계획에서, 목표에서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근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의 합격률 추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최근 10년간 자료를 제가 분석해 왔는데
49.9%가 이제 최근 5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가 거의 7, 80%의 합격률을 자랑을 했었어요. 자, 공단 측에서는 이렇게 합격생 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자격증 자체의 어떤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이도를 점점 높여서 최근 합격률은 50%대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7, 80%가 있었을 이 당시만 해도 사무자동화 한 번만 연습하고 가면 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의 소문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쳐봐야지 하고 시험 쳐러 갔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 또 쳐야 되니까 원서비 31,000원이 또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최근 추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제는 안 되겠다, 강의를 듣고 시험을 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면 최근 합격률을 추이를 분석했을 때 옆에 사람은 붙고 나는 떨어질 수 있고, 나는 붙고 옆에 사람 떨어질 수 있고, 두 명 중에 한 명만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를 듣고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겠다고 이 합격률 추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과거에 이때 당시에 7, 80%의 합격률을 자랑할 때 너무너무 쉬웠었어요. 그때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공식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100점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공단 측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을 시험에 변형을 주고 변해 왔었어요. 그 내용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최근 변형된 유형까지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수업을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해결이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우리가 목표로 할 세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다른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로 치는 시험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인쇄물을 출력해서 제출해서 그 인쇄물을 가지고 채점을 해서 합격을 좌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MOS나 다른 자격증 시험은 다 작성한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제출하고 나와서 그 파일로 채점을 하는 시험이라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파일과는 관련 없이 실제 시험장에서 프린트를 해서 이 프린트물 엑셀 한 장, 자, 표와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의 A4 용지 한 장을 엑셀에서 출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엑세스도 역시나 배점이 30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엑세스는 두 장을 출력하셔야 돼요. 좌측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자, 우측에 보이는 얘를 우리가 보고서라고 이름을 불러요. 폼과 보고서를 완벽하게 작성을 해서 두 장의 프린트물을 시험장에서 인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과목이 바로 파워포인트죠. 자, 파워포인트는 기본적인 어떤 도형을 그려가면서 두 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A4 용지 한 장에 출력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출력은 시험장에 가면 감독관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력 연습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작성하는 연습만 하고 시험 치러 갔을 때 출력을 못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바로 밑에 오픈되어 있는 시험장에서 인쇄하는 방법의 인쇄 특강 강의도 찍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겠지만,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인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의 기본 강의 외에 인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강의까지도 특강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림으로써 그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로드맵이에요. 이 로드맵은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실부터 시작해서 최종 퇴실할 때까지 전체 과정을 공식화시켜서 제가 수업하는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한 번에 멋지게 퇴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 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 2시간 중에서 30분 전에 대기실에 입실을 해서 감독위원으로부터 번호표를 하나씩 받아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받듯이. 그래서 내가 번호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번호표를 들고 시험장에 입실을 해서 가슴에 그 번호를 달고 시험장에 입실을 해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배정받은 PC에 앉아서, 그죠? 그리고 감독위원의 유의사항을 듣고, 그리고 감독위원이 배부해주는 문제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배운 대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저장하는 거 잊지 않도록 세 과목을 모두 작업을 해서 USB에다가 시험장의 감독위원이 나눠주는 USB에 그 세 개의 파일을 저장을 해서 그 USB를 들고 감독위원의 PC로 가서 그 내용을 다시 불러와서
거기서 감독위원회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기에다가 인쇄를 합니다. 그죠? 최종 인쇄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쇄물을 편철을 해서 감독위원에게 제출하고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강의에서 엑셀 열심히, 액세스 열심히, 파워포인트 열심히만 강의하는데 나머지 이 배경 부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을 해서 이 작업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시험장 로드맵을 시험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야만 매번 모의고사 풀이 끝부분에 이 인쇄하는 것까지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넣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로드맵까지도 기억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임의의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은 딱 하루에 치는 게 아니에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의 응시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날짜가 많아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해 놓은 기간은 딱 2주예요. 무슨 말이냐? 1년에 시험이 3번 있습니다. 1회, 2회, 4회 시험에 3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실기시험 주간은 2주로 정해놓고 첫째 날 시험 치는 사람,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마지막 14일째 시험 치는 사람까지 나눠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나는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시험을 치겠다는 것을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을 치시겠습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첫째 날 시험을 치지 말고 마지막 주간에 시험을 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응시생 수가 적은 회차에서는 마지막 주에 시험이 공개가 되지 않고 오픈되지 않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만 오픈이 될 거예요. 아무튼 시험 기간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뒷부분의 날짜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면서 첫째 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겠죠. 둘째 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그 정보를 누가? 대우쌤이 입수를 할 겁니다. 입수를 해서 이번 시험의 유형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험이 다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 난이도와 유형이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에 시험 친 학생들의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란 얘기예요. 게시판이나 강의실 내에서 알려드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뒷부분에 원서 접수를 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시험 친 학생들의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얘기를 듣고 시험 치러 가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이런 전략까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2주간의 시험 기간의 선택의 중요시기라는 제목으로 매주 2주간에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 시험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오전에 시험을 치시면 되고 뭐 나는 오후에 치는 게 낫다 하신 분은 오후에 시험을 치면 돼요. 하루에 시험이 오전, 오후로 나눠져서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첫째 날 오전에 시험 쳤던 문제가 여섯째 날 오후에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전략까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를 보고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OT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좀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꼭 맞는 선생님인가? 그죠? 대우쌤이. 두 번째, 강의 외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이 돼주는가? 시험 날, 그쵸? 2주간에 걸쳐서 시험 치는 그 주간에 피드백을 여러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강의인가?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다시 말해서 큐넷의 출제 방향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큐넷의 출제 방향을 인지하고 강의를 하는 강의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강의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기사친구라는 큰 시스템이 돌아가는 가운데 대우쌤과 함께 여러분들의 100점 합격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할 거는 뭐다? 그죠? 강의만 열심히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할 고민은 없어요. 고민은 누가 합니까? 제가 합니다. 이번 시험 어떻게 나올까?
이번 시험은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의실 내에 들어오셔서 세팅되어 있는 강의만 하나 둘씩 듣고 따라와 주신다면 합격은 당연하고 몇 점? 10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주위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100점 합격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본 강의를 통해서 합격을 위한 열정적인 강의에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전혀 안 해보신 분들도 합격할 수 있다는 강의로 여러분하고 만나길 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본 강의에서 열정적인 강의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대우쌤이었습니다.